네, 지금부터는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자,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일 만에 사실상의 정상화 합의를 끌어내긴 했는데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합의를 이끌어냈던 주역이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결을 해서 좀 문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인영 대표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고요.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첫 데뷔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따뜻함과 날카로움을 모두 갖추고 시선 집중이 재도약하는 네. 전기를 마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대표님도 관계가 무량하실 것 같은데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며칠 만에 지금 국회 정상합니까? 제가 5월 8일 날 원내대표가 되었으니까요. 어이구, 예, 건 2달 만이네요. 그러면 예, 2달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2달 가까운 시간에 가슴앓이가 컸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국민들께서 훨씬 네. 더 애타하고 속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열어서 네. 이 정개특위 위원장이냐 사개특위 위원장이냐 일단 네. 한 자리를 먼저 골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충 정리는 되고 있나요? 뭐 몇몇 핵심들 간의 의견 교환은 뭐 시작되었습니다만 뭐 네. 전체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음흠. 의원님들의 컨센서스가 마련되는 대로 모아지는 대로 네. 결정해 가겠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의총에서 이제 그 공론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힘들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당내 기류는 객관적으로 전해주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개특위,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대한 선호도들이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합의 과정들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네. 충실하게 밟아갈 생각입니다. 의원총회가 오늘 열리나요? 의원총회는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네.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고 뭐 등등 또 자유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이 있으니까요. 네. 그 앞뒤로 의원총회를 배치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에 어떤 특위를 민주당이 선점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반발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교체가 된다라는 사전 통보는 전혀 받지 못했고 네. 비정규직 해고시킬 때 뭐 협의하고 해고시키는 거 봤냐? 문자 통보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실이 뭡니까? 그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과 또 반응 이런 것이 달라서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나 크게 그 특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민주당의 정세 인식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그 양해를 구한 대상이 심상정 의원입니까? 아니면 정의당의 다른 관계자, 예를 들어서 윤소아 원내대표입니까? 지금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은 네. 오해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네. 전 삼가하겠습니다만 네. 훗날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라는 뜻을 정의당에 사전에 전달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분명한 문제들에 대해서 네. 서로 지금 저희로서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난감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좀 이 난감하다는 표현이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들리는 건 저 개인만의 생각인가요? 그냥 그 표현 그대로 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그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합의 내용에 보면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2달 연장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은 한 3달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인영 대표는 2달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2달로 결정이 됐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세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6개월로 하자, 뭐 3개월로 하자, 2달로 하자 이런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은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로서는 2달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판단이었고 네. 그런 주장이 야당에게도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2달이 적정하다고 뭔가 본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뒷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패스트 트랙의 그 진행 일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네. 그 속에 여러 함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보도 나온 게 있던데요. 이런 그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8월 말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표결을 하고 이 법사위로 넘겨야 9월 그러니까 그 가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게 부의가 돼서 연말까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일정표에 따라서 활동 기한을 2달로 연장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뭐 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저희로서는 그 선거법과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네. 공수처 설치법 이 세 가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네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위 연장의 과정에도 그런 문제 의식은 뭐 최소한 기본적으로 반영돼 있고요. 그러나 네네. 적어도 그 이전에 모든 정당, 국회 구성원 모든 정당,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네.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이런 것이 선행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은 뭐 물론이죠. 분명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2달이라는 그런 기한 동안에 저번에 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 말고 다시 원점에서 그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동안 뭐 저뿐만 아니라 이 패스트 트랙을 추진했던 그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네네. 이것은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자유한국당의 안을 제출하면 네. 함께 충분히 반영해서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 합의 과정에도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자유한국당의 안을 제출하면 네.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임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 자신도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도출될 수 있다면 그 네.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이 일정하게 변경이 되거나 수정이 된다더라도 협상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그 선거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법이 그렇게 많이 퇴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해서 토론회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5151님이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의원 수 확대는 절대 국민은 바라지 않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기존의 의원 정족수 300명 이내에서 저 비례대표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의 민의가 투표 결과가 네. 합리적인 그 의회의 의석 배분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도출하자 이런 합의 정신이 있는 만큼 300명 이내에서 예. 저 선거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고 입장입니다. 그것을 저는 원내대표로서 충실하게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그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특히 그 활동 기한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바로 표결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8월 말까지 모든 정당 간의 그 선거법과
검경 사법개혁 법안 이런 네. 것들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남은 과정들은 네네. 저희로서는 법적인 또 정치적인 네네. 이런 고려를 통해서 최종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정해서 말씀하시기 힘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추경 문제가 이제 당장 넘어야 되는 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마지노선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지난 24일 3당 교섭단체의 합의 정신에 근거하면 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네. 추경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 정신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안에는 추경이 처리가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안에 대해서 입장이 너무나 다른 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 추경만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3조 1천억인가요? 원래 이제 전체 규모는 6조 7천억 아닙니까? 네. 이 가운데 국채 발행 안 해도 되는 3조 1천억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면 이 협상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재난만 심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시급하게 챙겨야 하는 분야들, 네네. 또 우리 경제가 침체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경기 대응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는 이런 추경의 문제의식들 네. 이런 것들을 마냥 부정하고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실제로 산업 위기 지역, 고용 위기 지역 이런 곳에서 여야를 떠나서 추경이 투입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른바 신경제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면서 우리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야에서 수출 지원하는 이런 추경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재추경 심사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이런 입장은 가질 수 있어도 경기 대응 추경 전체를 부정하는 이런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3당 합의 정신에도 그런 네. 의미에서 재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회기 중에 추경 전체를 처리한다 이런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당장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이 먼저 선출이 돼야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한다 이런 약속이 좀 있었습니까? 대체로 이번 주 중에는 네. 자유한국당 내에 예결위원장 후보를 결정해서 네. 본회의가 열릴 때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로 밟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7102님이 보내주신 문자 이 질문 대신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고발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여러분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는 처음부터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도 아니었고 네네. 앞으로도 이것이 정치권 임의로 일방적으로 고소고발을 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선거법을 위반해서 해당 정당 간의 고소고발을 합의로 처리하는 것과 달리 네. 이건 국민 앞의 약속이고 네네. 또 우리가 이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한 고소고발을 일방적으로 취하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할 만큼 네네. 국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김종배 앵커님도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